자, 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가격적으로 오늘 반응이 오고 있어요. 근데 앞으로도 조금 이게 이어질 순 있겠다 싶거든요. 정확히 뭐 때문에 이렇게 제가 보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노란봉 투법 요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거든요. 이유가 뭔지를 좀 말씀드리면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 노란봉 투법이 뭐다? 하청이 원청이랑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는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조가 확대되는 이러한 개념의 법안이다. 그러면 단기적인 여파는 어떻게 될까요? 파업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, 그러면 당연히 돈 올려달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 원청 입장에선 비용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다? 오케이.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올라간다 이거야. 어쩔 수 없이 하청을 좀 올려줄 수 있다 이거예요. 그런데 원청이 하청을 계약을 주는 게 무제 아닙니까? 아니죠. 그러면 우리는 2단가로는 못 해준다. 계약이 다음번에 깨질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하청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임금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계약이 없어지니까 실적이 훅 하고 떨어지는 모습 요게 보여지게 될 수도 있겠죠. 그러면 당연히 이 중견기업 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는 회사가 많이 힘들어지는 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? 다른 것보다 일단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려는 모습 보여주게 될 겁니다. 그러면 네, 당연히 로봇 이쪽에 대한 수요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져서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은 기업들의 성능도 좋아지게 될 거고 이는 해외로 진출을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본진 쪽에서 이 장사가 잘 된다? 이것만큼 솔직하게 좋은 게 많이 없긴 해요. 테스트 베드의 역할로서 확실한 것들을 아래 깔아놓고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니까. 근데 이제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죠.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하청업체를 그냥 옮겨버리면은 그 아래에 있는 이쪽에서 로봇이나 이런 걸 투자하더라도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일거리를 못 따오면은 큰일 아니냐.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네, 로봇 회사는 어차피 팔았으면 끝 아니에요. 장사 잘 되겠죠.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이거예요. 하청 노동자들은 뭐 좋다라고 당장은 생각할 수 있어도 하청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이 하청의 이 기업주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이런 법안이다. 그래서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기에 이제 로봇 쪽이 빨대를 꽂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노란봉투법은 이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한테 돈을 좀 더 달라 하면 처음엔 올려주더라도 계약 기간 끝나고 하면은 그 일 하려고 하는 기업은 많거든요. 또 그 가격 단가 낮춰가지고 할 사람 하면은 사람들 손 들 겁니다. 일단 요거는 당장은 그런 식으로 한번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이제 한국의 매몰 비용이 큰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전도 힘들어가지고 조선부터 건설 그 이외에 많은 장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다. 다시 한번 요거는 파악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. 누군가 얘기하겠죠. 그러면 그 이외에 해외로 공장 이전하기 쉬운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? 고부가 가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은 또 여기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긴 할 겁니다. 이것도 나름 분류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럼 이제 현재 위치에서 수급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외국인 기관 말도 안 되게 사죠. 그럼 이들이 꾸준하게 매집을 하면 이어가게 된다 보시면 되고 지금 미래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27년 밸류 1,300억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높아지게 된다면 지금도 약간 시가총액 대비 고평가 얘기가 들려오고 있긴 하거든요. 없지 않아? 근데 이제 한 번 더
이제 만약에 28년도 밸류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재평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들려올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현재 위치에서 차트의 베스트는 뭐다? 일단 박스권 유지되면 굳이 뭐 손절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볼린저 상단 위에서 버티면 여기서도 계속 추가 상승 시도를 하다가 이탈하니까 결국에 깨졌던 거잖아요. 이걸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자라는 생각으로 위에서 버티면 홀딩하는 거고 이탈하면 아 여기가 단기 고점이구나 어느 정도 마무리 비중 조절 요걸 생각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중장기적으로 봄에 있어서도 그렇게까지 어렵거나 한 부분은 없을 거예요.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며 영상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노랑 봉투법 이게 뭐다? 일단 우리 회사의 입장에선 고객이 늘어나는 내용이다 보니까 나쁘게 생각할 게 없다. 두 번째, 수급적인 부분 외국인 기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어진다면 편안하게 보시고 지지라인은 그냥 박스권 생각하면 되고 볼린저 상단 위에서 유지가 된다면 이걸 통해서 딛고 가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. 이탈하면 그때 좀 조심하자. 자,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 끝으로 구독,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여기에서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.